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의 공포, 엄습, 부동산 폭락 불운하 뭐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 제목만 봐도 그 부동산하고 좋지는 않을 거란 건 이제 느끼시죠? 이게 뭐 어떤 뭐 정부 차원의 잘못인지 경제 주체들의 잘못인지 그런 것은 이제 뭐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뉴스에 신문지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실업률 폭증, 3, 40대가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7, 80대는 그 세금으로 계속 메꾸고 있고 청년 실업도 증가해서 국가가 계속 보조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은 하락하고 있고 물동량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무슨 지수 이런 것도 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급락 이런 게 다 계속해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모든 물가가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죠. 가치가 다 하락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물가가 가치가 다 하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가가 다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급여도 하락할까요? 안 하락할까요? 하락해야 정상이죠.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여러분의 예를 들어 버스 요금 내렸어요. 전철 요금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공 요금은 이제 잘 안 내릴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 필수품 다른 거 사각값, 백값 이런 데서 많이 좀 내릴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생산품 종류에서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균열이 발생돼서 가격이 하락해서 나중에는 이런 모든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 가격도 하락하고 시멘트 가격도 하락하고 유리 가격도 하락하고 장판 가격도 하락하고 먹고 살기 이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깎아줘야죠. 인건비도 하락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급여도 하락하고 이렇게 모든 게 하락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포함되어져 있는 철근, 시멘트, 유리, 벽지,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 오븐, 각종 예를 들어서 가구, 전등, 전기, 전자제품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경수, 나무, 인건비, 중장비 이런 비용이 다 가격이 하락해.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가요? 근데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이 공포가 엄습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진입 초창기 단계인데 이 정부가 너무 이렇게 경제 정책을 잘하니까 이 기자분들이 엿먹어 봐라 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기사를 써낸 것인지 봐보시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부는 기여도 이게 디플레이션이 맞더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죠. 민간경제연구원에서는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의 이제 초기 증상을 잡아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가 0.04% 하락했다고 그러네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저물가가 되고 불황이 이어지고 그 불황이 악순환이 이어져요. 그럼 이제 부동산도 경제의 파트의 일부분이죠. 부동산이 경제보다 더 크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 부동산의 일부가 금융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다 포함시켜서 경제 현상,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한 거 다 포함시켜서 거기에 부동산도 일부인데 경제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되면
부동산이 상승할래야 상승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이 지금 디플레이션 공습이 지금 2019년 1월에는 물가 상승 지수가 0.8%, 3월에 0.4%, 5월에 뭐 0.7%, 7월에 0.6%, 8월에 0.04%. 이렇게 이제 조금 진입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있다가 이제 9월이나 10월에 다시 플러스로 서면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9월, 10월에서 뭐 마이너스 뭐 0.5 또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6개월 이상 또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가버린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공포에 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뭐가 이제 그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냐면 무슨 그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고 무슨 원인도 중요하고 뭐 또 중요한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지수라는 거예요. 심리 지수. 사람이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아, 뭐가 폭락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를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최근 계단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만하게 이렇게 찍찍찍찍 올라가고 부동산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주식도 푹 떨어지지만 부동산도 아주 그냥 푹 그냥 아예 그냥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엘리베이터 떨어지듯이 엘리베이터가 하강한 형식으로 그냥 일직선상에서 가격이 하락해 버립니다. 그런 게 대부분의 이제 그 부동산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는 서울시나 서울은 좀 그러긴 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여전히 또 그 좋은 아파트들 이렇게 또 가격이 뭐 좀 이렇게 붙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C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분양가로 분양한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뒤에 디플레이션 공포 음습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0.04 나왔다가 이 상태에서 좀 있거나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가나 그러면 좀 이렇게 제자리에 머문 듯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여기서 몇 개월만 더 6개월이나 한 1년 더 이상 가버리면 고분양가로 했던 아파트 가격은 더 이렇게 후려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로 분양했던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가로 했던 이런 아파트들만 가격이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투자 수익으로 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디플레이션 공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거다고 또 연결되어집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률하고도 이제 봐봐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아직은 뭐 지금 이제 2%대에서 1%대까지 지금 떨어지는 건지 또 이거 내년 되면 아예 0%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마이너스로 돼버리면 저는 부동산 가격은 엄청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이 디플레이션 공포와 함께 경제 상승률도 봐야 된다. 경제 성장률이 하여튼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저의 무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물가로 돌아가 버리면 부동산은 다 담보대출을 엄청 해놨잖아요. 그 담보대출을 해놨는데 내가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5억짜리에 샀어요. 서울로 기준으로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한 70% 계산하기 좋게 한 60%로 할까요? 그러면 5억짜리는 3억 대출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6억 대출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아직 이 디플레이션 공수 뭐 이게 되는 초기 단계라
그 담보 가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 않겠지만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금융권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막 90% 대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금융권에다가 60% 대출하고 또 30% 추가 얹어서 2금융권에서 서울 기준으로 하면 9억까지 대출해버린 사람, 광주광역시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4억 5천까지 대출해버린 사람. 근데 서울에서는 담보 가치가 8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봐요. 광주광역시는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은행은 바로 해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1억을 빨리 상환하라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상환하라고 아주 뭐 득달같이 협박하겠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해서 득달같이 협박이 들어옵니다. 이제 은행이 협박 들어올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데 가장 무서운 친구들이 은행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되죠? 365일 잠도 안 자고 뭣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청구하는 인간들이에요. 세금은 있잖아요. 세금은 좀 늦게 내도 돼요. 그래서 세금을 또 늦게 낸다고 해서 정부한테 사정 하면은 또 이렇게 봐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봐주지도 않아요. 물론 대기업 같이 아예 내가 이놈 너 수십조 날려불란다, 은행 뭐 이자율 깎아주라 그러면 이런 건 좀 먹힐 수 있는데, 우리 개인 같은 사람들은 아예 안 먹히죠. 깎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날려버릴 수가 있죠, 은행에서는. 우리는 항상 은행에부터 이렇게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든지 IMF라든지 이런 상황이 터지면, 금융공황 상태가 터지면 갑자기 약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뭐 제일 좋겠습니까? 이 디플레이션 공습을 대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1금융권 사람들이 제일 안전빵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그 매매 가격에 부채 비율을 몇 프로까지 떨어뜨려 버립니까? 주택은 50%까지 떨어뜨립니다. 주택은 50%까지. 그리고 상가는 40%까지 떨어뜨려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서울에서 10억 주고 샀으면 부채 비율을 5억까지 떨어뜨리고, 만약에 그게 상가라면 부채 비율을 4억까지 떨어뜨리고요. 광주광역시나 혁신도시 같은 기준이라면 아파트라면 5억짜리 아파트라면 어떻게 해요? 2억 5천까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상가는 약 2억까지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그래야 좀 안전빵이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공습. 그래서 디플레이션 공습 대비를 해서 부채 비율을 많이 좀 줄이셔라,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부채를 다 상환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부채를 줄이려고 백방으로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다들 안 좋으시는데요. 힘내서 좋은 성과 되기 바라며, 또 가장 좋은 부러운 사람들이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이신 분이나 이러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자영업자 많이 좀 힘드시고 하시는데, 힘내서 좋은 성과, 좋은 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강의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에 홍보해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또 밴드방, 각종 SNS 홍보해드리고요. 이런 물건 접수를, 또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